2022년 12월 2일 유신쇼 뉴스 까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뉴스 까기 여보세요?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호봉이요? 아니라고. 한번 다세요. 호봉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뉴스 까기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네, 2022년 12월 2일 금요일 유신쇼 뉴스 까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하고 1시 30분에 유신쇼 이상한 나라의 대변인 1편, 2편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워낙 짧은 컨텐츠라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는데 역시 팬분들보다 안티들이 더 관심을 가졌다는 뭐 새로운 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산이 따로 있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다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체 제작이기 때문에. 자, 그러하고요. 오늘은 카타르 월드컵 H조 대한민국 대 포르투갈 그리고 오루과이 대 가나의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늦게 방송 프로그램 오류 때문에 좀 늦게 시작이 됐는데 빠르게 오늘 있었던 사건 사고 정리를 하고 1시간 이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후원 유신쇼를 살립니다. 어제 최악의 후원율로 유신 안티들이 거의 새벽까지 설레어가지고 잠을 살짝 설렜어 난 그러면서 신나가지고 아주 깔깔댔다고 합니다. 참 그 사소한 일로도 행복한. 자, 오늘 문자 참여 번호입니다. 문자 전용 번호, 문자 참여 번호, 생방송할 때 문자 보낼 수 있는 번호입니다. 어제는 빗발 쳐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050 문자 전용 번호 032323-5549번 032323-5549번. 뭐 사진이나 이런 건 첨부는 안 되고요. 텍스트만 가능합니다. 뭐 의견이나 질문, 하고 싶은 말 보내주시면 되겠고, 방송 진행을 방해하는 문자는 법적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테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들은 상시적으로 뉴코 홈페이지 자유토크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전화 참여는 밤 11시 이후에 전화 개그에서만 전화를 받습니다. 050-2323-5549번입니다. 유신쇼 생방송은 별일 없으면 매일 밤 9시부터 새벽 1시 사이까지 4시간 정도 생방송을 합니다. 밤 9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먹쇼 먹방, 9시 30분부터 밤 11시 사이에는 뉴스 까기, 오늘 하루의 주요 뉴스를 시원하게 까드립니다. 밤 11시부터 0시 30분까지 사이에는 전화 개그, 여러분들의 의견, 뭐 질문, 하고 싶은 말, 개인기 도전 합격하시면 치킨, 피자, 커피 기프트콘 중에 원하시는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0시 30분부터 1시까지는 뒤풀이 마무리하고 마무리 짓고 있고요. 후원이 많으면 좀 연장 방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유튜브 뉴커 채널 구독하기 알림 체크 한 번만 하시면 되겠고요. 좋아요는 영상 보실 때마다 한 번씩. 그리고 유튜브 뉴커 채널 멤버십 가입하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원이 유신쇼의 생명 연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요새 또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네, 방송도 빠지고 그랬었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십시일반으로 많은 참여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11월 2일날 본회의에 반드시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 김진표 빌런 김진표 때문에 통과를 못했습니다. 예전부터 이 김진표와 이 법사위원장 때문에 김진표 때문에 실패. 그래서 이 김진표가 워낙 악명 높은 민주당의 인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국회의장 시키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라서 그래서 제가 오늘 뉴커에다가 칼럼을 간단하게 단신에다가 이 김진표와 법사위원장 잘라야 된다. 절차를 국회법을 좀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회의장이나 이 법사위원장을 자를 때는 어떻게 할지 절차를 뭐 다른 방송에서도 그걸 얘기하는 방송이 거의 없더라고요. 새로운 빌런 김진표 때문에 정말 뭘 정말 170석에다가 무소속까지 합치면은 거의 180석 가까운 의석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없는지 한심할 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예산안 정기국회 내 처리 12월 8일, 9일 양일간 본회의 개최 주어진 책무 이행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민주당에서 해임 건의안 지금 이게 여기 양일하고 이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보다는 탄핵안을 지금 제출해야 될 사항인데 민주당이 일을 못해요. 이재명 대표의 책임도 있고 지금 많은 지지자들이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밥값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든 민주당이든 더 혹독한 잔인한 그런 일들을 겪어야 정신을 더 차리려는지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이 야당인지 몰라요. 아직도 여당인 줄 알고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주가 조작 PC 속 김건희 파일, 관여 의혹 공범이 구속됐는데 당사자는 부인했습니다. 자기는 모르겠다. 결국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구속돼가지고 또 하는 걸 봐서는 무슨 수작을 부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뭐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이 나중에 정권 바뀌어도 살아남으려면 지금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워낙 여기저기서 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어머니인 최은순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도 수사를 안 합니다. 다 만약에 이재명이나 문재인이었으면 민주당 쪽 사람이었으면 바로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됐을 텐데 왜 김건희나 최은순이나 한동훈이나 그쪽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정말 천하태평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태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윤 대통령께 한번 텔레파시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하 유시 씨 재밌게 보고 있어요.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막걸리 먹었으니까 질문을 해주십시오. 네, 그 김건희, 최은순 수사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뭐 폐륜입니다. 가족을 건드리는 거는 이거는 폐륜입니다. 아무리 정치가 잔인하다고 해도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조국 교수 가족이나 이재명 대표의 가족은 왜 건드리셨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신이가 안 되겠네 이거. 네, 저도 찍혔네요. 큰일 났습니다. 자, 이게 본인이 할 때랑 한동훈이 사는 집에 더 탐사 기자들이 취재 가니까 절대 무서움을
뭐 보여줘야 된다. 그 고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서 다른 뭐 조중동이나 얘네들이 조국 가족이나 이재명 가족들 탈탈 털 때는 입 싹 닫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 그 막 수구단체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괴롭히고 쌍욕을 하고 막 온갖 테러를 다 했을 때는 뭐 법대로 해야 된다 하면서 모른 척하고 있어 놓고는 정말 내로남불의 전형인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 간담회 국민의힘 불참에 분노한 유가족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 요구가 정쟁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준비 그 모임이 결성이 됐는데 그 모임에 이제 유가족들이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 특위 위원과 간담회를 하기로 하고 국회에 왔습니다. 유가족들이. 근데 국민의힘 측에서 민주당이 이상민 해임 건의안 뭐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보이콧을 했어요. 지금 뭐 이 국정조사도 보이콧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정치 깡패라고 들어봤는데 정말 이 사람 누가 폐륜인지 그러니까 이 분노한 유가족들이 누가 폐륜이냐 우리를 돕겠다고 한 사람들이 폐륜이냐 아니면 유가족들 못 모이게 수작 부리고 그리고 사진과 위패도 없이 분향소 만들어가지고 대충 그게 그런 짓거리 하는 사람이 폐륜이냐. 그래서 지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분노를 해가지고 오열을 하고 심지어 무릎 꿇고 오열을 하면서 하는 아버지도 그 희생자의 아버님도 계셨고 어떻게 천벌을 받으려고 저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이태원 참사 한 달 되는 날 그 한 달 내에 윤핵관 부부 동반 모임해가지고 하하호호하고 국민의힘 지도부 불러가지고 술 퍼마시고 정말 어떤 천벌을 받아야 될지 박근혜 때도 그래가지고 결국은 최초로 탄핵을 당하고 구속되고 수감까지 되는 그런 일을 겪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찰공화국이니까 무슨 짓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나 이 사람들한테 경고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최은순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잘못에 대해서 큰 책임을 졌을 때 나중에 사면 얘기가 나오거나 뭐 정치적인 화합 통합 얘기하면 당신들도 지옥 갈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월호 때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사면해 준 것도 뭐 정치적인 판단이라고는 하지만 참 그 세월호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정말 피눈물 나는 일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 욕먹는 거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뭐 다른 일을 잘한 것도 있지만은 박근혜 사면은 윤석열한테 넘겼어야 돼요. 그 윤석열은 저기 이명박 사면까지 문재인에게 떠넘기려고 했었는데 자 검찰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웬만하면 징역 5년이면 중형인데 과연 그 혐의 하나하나 한 것이 과연 5년을 구형할 만한 것인가. 그리고 정경심 교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정경심 교수의 혐의로 지금 4년을 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뭐 또 구형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정경심 교수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그 행위에 대해서 남편과 자녀들은 몰랐다. 본인이 다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선고는 내년 2023년 1월 중에 있을 것으로 하네요. 방송법 개정안 과방위 민주당 단독 처리, 국민의힘 의사진행 개판 비난 후 퇴장. 지금 민주당이 진작에 문재인 정부에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방송법 개정안은 뭐냐면 지금은 국회에서 여당 야당이 추천해줘가지고 항상 이제 의석이 많은 그 당이 사실상 그 이사회 KBS
MBC 박문진 그리고 EBS 이사회를 장악하기 때문에 너무 정치적으로 휘둘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21명으로 지금의 뭐 10몇 명의 이사회를 21명 정도의 이사회로 해서 국회 정치권에서는 5명만 추천을 하고 나머지는 방송학회, 뭐 교수들이나 학자들이죠. 방송학회나 학자들. 그 다음에 일부는 PD협회, 기자협회, 무슨 뭐 기술, 그러니까 엔지니어 협회, 이런 직능단체, 노조가 아닙니다. 지금 저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논리가 이거 민주노총이 장악을 할 거다. 민주노총 완전히 장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조는 없어요, 아예. 방송노조는 이사회에 없고요. 직능단체입니다. 직능단체는 뭐 대한변호사협회나 대한의사협회처럼 방송기자협회, 방송프로듀서, PD협회, 방송의 엔지니어들, 뭐 촬영기사라든지 기술 뭐 이런 거 담당하는 그런 기술 단체, 여기서 이제 뭐 뽑든 자기들끼리 선발을 하든 해가지고 추천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시청자 대표. 지금까지 시청자 대표는 이사회에 참여를 못했는데 시청자 대표를 통해 가지고 21명을 만들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KBS나 MBC나 EBS가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왜 국민의힘이 반대를 할까요? 뭐 누가 잘못된 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고요. 지금 뭐 ITN 매각이나 TBS의 그 예산 지원을 안 해준다고 서울시나 지금 국민의힘이 장악한 누가 언론을 탄압하고 누가 언론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가 뭐 연말까지만 하고 그만둔다는 말이 있는데 누가 탄압을 했고 누가 압력을 가하는지는 국민들이 판단을 하겠죠. 자, 여야 대치 본회의 무산, 이상민 해임 건의안 보고 불발, 새로운 빌런 김진표 때문이죠.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요양병원 불법 개설 23억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12월 15일 대법원에서 선고 예정입니다. 12월 15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 선고가 나오는데 1심에서는 징역 3년,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 항소심 그 재판관이 윤 씨인데 뭐 사법연수원 동기라면서 아무튼 뭐 새로운 게 바뀐 게 없는데 공범들은 다 형을 받았어요. 공범들은 다 유죄로 형을 받았는데 최은순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만 1심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해서 징역 3년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과연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법원만은 양심이 살아있기를 바랄 뿐이죠. 공범들은 다 유죄를 받았어요. 친윤석열 모임 국민공감, 원래 민들레라고 했었는데 내부 비판 때문에 이제 무산됐다가 다시 한다고 합니다. 이제 총선 앞두고 당을 장악하기 위한 거겠죠. 친윤 모임인 국민공감이 12월 7일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소속 의원 115명 중에 65명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115명인데 그 중에서 65명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65명이면 과반 이상이긴 한데 115명 중에 55명인가? 맞나? 네, 아니구나. 65, 35, 40, 50명. 50명이 여기에 친윤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저는 이게 변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친윤 모임 국민공감이 만들어진 이유는 분명히 당대표 선거, 선거의 다음 총선의 룰을 정하는 당대표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는데 나머지 여기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할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쪽에서 검사 출신의 낙하산들이 내려오면 그 검사 출신 낙하산이 주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선 가능성이 높은 강남, 강남이나 분당, 아니면 뭐 대구, 경북,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공천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이 모임, 친윤 모임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까지도 분명히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평균 30% 안팎이기 때문에 취임 7개월째인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앞으로 쭉 이렇게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넘어오기만 하면 탄핵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수사에 대해서 내가 직접 승인 판단한 것, 돈 넘지 마라. 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무지막지한 정치 보복에 분노한 것. 지금 변수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만, 그러니까 정적인 이재명만 건드렸다면 이재명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친문 세력들이 이재명에 대한 반발이 더 커졌을 거랍니다. 커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 투트랙이란 말이에요. 이재명 공격하면서 문재인 정부까지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 정부를. 이러다 보니까 반 이재명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문 세력들까지도 대놓고 이재명을 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이재명 공격하는 게 박용진, 뭐 서른, 그다음 뭐 이상민, 뭐 몇 명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사람은 조시 한 명 있고 몇 명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윤석열이 한 우물만 파야 되는데 이재명 까면서 문재인까지 깔려고 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참다 못해서 뭐 지금 뭐 구속영장 문재인 정부 사람 다 구속영장 청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빡 돌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이재명을 지키긴 싫지만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 친 이재명 세력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 자, 그리고 오늘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련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법원 출석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오늘 받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 시간이라고 하네요.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가장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가 두 번째가 김용 부원장,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정진상이었나? 정진상. 최측근 정진상 실장이 두 번째. 그리고 이제 근데 그걸 깼어요, 지금.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검찰 측에서도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면서 아주 공을 들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이전에 구속했었던 국방장관이나 서욱이었나? 이 다섯인데 그 전 국방장관하고 전 해영경찰청장이 구속적부심에서 다 풀려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뭐 다 구속시켰던 그 판사라면 또 구속시키겠죠. 자, 이태원 압사 참사 경찰청 특수본 김강호 서울경찰청장 피의자 소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기동대 배치 왜 안 했나 집중 추구.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밑바닥부터 꼬리 자리기를 하려고 눈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용산경찰서장이랑 용산구청장으로 꼬리 끊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경찰청 뭐 112센터 뭐 직원이나 근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 지금 꼬리 자르기. 그러니까 살짝 올라갑니다. 서울경찰청장으로. 그것도 이제 안 될 것 같으면 살짝 또 경찰청장까지 올라가겠죠. 어떻게든 왼팔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의 오른팔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고 왼팔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잖아요. 한동훈 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을 그 다음에 인사 검증단을 통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딱 꽉 잡고 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판사 출신이니까 사법부 포함 경찰을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보다 먼저 친윤 부부 윤석열 대통령 관장에 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불만이 감지되고 있다고요. 어떻게 국민의힘 지도부보다 먼저 그 친윤 부부 윤핵관 부부가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갔냐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내부 비판이 슬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영수, 그러니까 제1야당, 거대 야당에 취임하자마자 국정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만났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전에라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그 임시 지도부를 만나가지고 잘 부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재명 만나기 싫다면. 근데 영수회담을 아직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취임 7개월째까지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안 한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탄핵의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요. 마침내 탄핵당할 결심. 해외 도피 중인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윤석열 정권에서는 귀국 안 해. 근데 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생각은 자기 들어가면 바로 구속하고 뭔가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주장이죠. 뭐 정진상이나 김용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유동규나 남욱이나 지금 뭐 완전히 진술 180도로 바꿔가지고 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욱은 법정에서 진술한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랬다 저랬다. 자, 그래서 저기 터보의 김종국 씨를 특사를 보내려고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네. 검은 변호사 남욱, 검은 공직자 유동규.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야죠. 말을 그렇게 수시로 바꿔요. 검찰 국민의힘 홍남표 창원시장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 허위사실 공표는 불기소. 자, 그러니까 뭐 여당만 수사한다라는 것들을 눈치 보이니까 껴넣기 하는 건데 항상 솜방망이 처벌하지 않습니까? 홍보수석 지방 김은혜 홍보수석인가요? 지난 그 지방자치 선거에서 재산 신고 누락한 것도 불송치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민주당이었으면 바로 기소였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 출당 촉구, 민주당 청원 게시판 글에 당원 7,800명이 동의했습니다. 나는 박지원은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뭔가 탄압을 받고 있고 억압을 받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본인은 이준석급이네 누구급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그런 급이 아니에요. 그 불꽃이라는 그 여성단체에 있어가지고 N번방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한 거는 인정하는데 좀 더 정치적인 경험 배워야 돼요. 좀 겸손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일 때 무슨 재벌 총수나 고위층이 막 90도로 절하고 막 깍듯하게 대우해 주니까 그 환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자기 자리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 경험치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그런 존재가 정치인이 돼야지. 나는 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을 왜 공동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렇게 했는지를 아직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만은. 자, 그만둬야 될 윤희근 경찰청장이 테러에 준하는 범죄, 화물연대 총파업 심판자를 자처합니다. 이 경찰이라고 하는 거는 이 법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본인이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윤희근 경찰청장이 착각하는 게 물론 윤석열이 임명했기 때문에 기세가 등등하겠지만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막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본인이 막 정치적인 발언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공직자는 몸을 사려야 되거든요. 지시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지시, 법률. 근데 무슨 테러에 준하는 범죄네 뭐네 자기가 뭔데 심판자를 자처합니까? 한국갤럽 차기 지도자 선호도 이재명 23%, 한동훈 10%, 홍준표 4%입니다. TBS 뉴스공장 후임 물색 중 김어준 연말 하차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김어준 TBS 떠나면 TBS 누가 보겠어요? YTN도 지금 뭐 거의 빈껍데기만 남았고, 옛날 같으면 YTS를 매각한다고 하고 막 그러면은 난리가 났을 텐데 YTN 노조가 조용해요. 뭐 민영화되고 싶은가 보죠. 예, 광고하고 돈 좀 벌고 싶은가 봅니다. 자, 검찰 오세훈 시장 부인 강의실에 들어가 취재한 더 탐사 기자 방실 침입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 그리고 뭐 더 탐사 그 커뮤니티 게시판 보니까 뭐 보수단체라는 곳에서 그 앞에 한 달 동안 집회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탐사 사무실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선가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서 그 고통을 선사해 주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나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보수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극우단체에서 이제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그냥 무작정 아마 지지하기는 힘들 겁니다. 안종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안종건이 지금 구치소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뭐 취지의 기사가 나왔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뒤를 가세연의 강용석, 김세희, 그 김용호 이 사람들이 지금 줄리어서 갈 상황이기 때문에 다 뭐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헌신해도 결국은 결론은 안정권이라고 하면, 정규제도 180도가 바뀌었잖아요. 원래 보수 진영에 있다가 윤석열을 엄청나게 비판해가지고 화제가 됐던 인물이 변희재하고 정규제였는데, 변희재는 지금도 계속 비판하라고 있는데 정규제는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안종건과 함께 했던 사람인데, 안종건 구속되고 나서 어떠한 일도 구명운동도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서운할 만 하겠죠. 정경심 교수 측 형 집행정지 재심의 요청,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우려돼. 아니 정말 그 위급한 심각한 수술을 했는데 한 달밖에 안 준 거예요. 이명박은 꾀병 같은데 3개월 계속 주고, 정경심 교수는 형 집행정지 한 달 주고 한 달 또 겨우 연기해 줬는데 이제 더 이상 연기해 줄 수 없다. 근데 이 형 집행정지는 어차피 치료가 끝나면 그 형기를 다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명박은 계속 뭐 크리스마스도 성탄절 특사 기대하고 있다면서요. 반성도 안 하고. 뭐 이번에도 뭐 이명박 사면 안에 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 안에 별의별 얘기가 있는데, 근데 어차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내년 초에 출소라면서, 만기 출소라면서요. 그 사면 받으면 뭐 복권도 되는 거긴 하지만. 자, 문재인 전 대통령 반환 풍산개 2마리 이번 25일째 입원비만 1,000만 원. 봐봐요,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예? 풍산개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또 더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은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이렇게, 병원 한번 가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식비도 들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데, 그거 쌩까고 몇 개월 동안 시행령 고쳐가지고 기관이 아닌 개인도 위탁받아서 기를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것만 처리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원금 지원하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국가의 재산을 개인이 시행령 거쳐서 개인이 만약에 위탁해서 관리해주면 당연히 그 비용을 내야 됩니다. 안 내는 게 위법한 거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시행령만 고쳐달라, 지금은 불법 상태다, 지금의 법으로는 이 풍산개들을 위탁할 수 있는 게 기관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이 위탁받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몇 개월 동안 안 고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누가 반대해가지고 무산이 됐단 말이에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나중에 또 꼬투리 잡힐 수 있거든요. 왜 무단으로 국가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기르고 있느냐, 이게 분명히 국민의힘 그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5일째 입원비만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그 약속했던 비용 주고 시행령만 고치면 될 거를 개들에게, 이 풍산개들에게 엄청나게 잔인한 일이죠. 그 시행령 안 고쳐가지고
결국은 풍산개들은 지금 병원에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개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통계청 작년 가구 평균 소득 6,400만 원, 40대 50대 4분의 1은 1억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통계청아 도대체 어디서 조사한 거니? 통계청아 어디서 구라를 까고 있어? 야, 이거 진짜 이게 이런 통계를 하는 게 쓰레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쓰레기 하려면은 뭐 재벌 이재용부터 시작해서 다 때려 넣은 거 아니야? 아, 여러분들 주위에 내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주위에 평균 소득이 연 6,400만 원 몇 명이나 있어요. 4, 50대의 4분의 1은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대요. 뭐 이런 미친 통호추 같은 청계청이 아니라 통호추청이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안정권 최초 몇 년 선고 예상하시나요? 몰라요. 15건 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고소가 들어오고 있대요. 그 변희재 씨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정권하고 강용석이 살 길은 윤석열에 관련돼서 까라. 윤석열에 대해서 다 까면 그 가만히 될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권은 지금 기소된 것만 15건 이상입니다. 기소된 것만 15건 이상이고 계속 고소고발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형사만 15건 이상이니까 민사까지 합치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합치면 저도 집단 소송을 당해봐서 알지만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 안에서 집단 소송 당하면 변호사 비용도 감당할 수가 없고요. 모든 사건을 변호사 쓰면은 억 이상, 몇천 들걸, 몇천? 1억 가까이 변호사 비용만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윤석열에게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친누나까지 같이, 토사구팽. 본인의 잘못한 거에 대한 인과응보기도 한데, 윤석열과 관련해서는 토사구팽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철도노조 파업 철회, 밤샘 협상 끝에 노사 극적 합의. 원래 다 마찬가지예요. 철도노조도 마찬가지고 서울교통공사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약속만 지키면 되는 건데 약속을 안 지키니까 파업이 됐던 겁니다. 검찰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마약 혐의로 구속. 여기는 그 외손녀 그 유명한 사람, 그 사람도 마약 때문에 들락날락해서 골치 아픈데, 참 이 자손의 문제예요. 이번에는 창업주 손자가 마약 혐의로 구속됐고, 또 혼자 한 게 아니라 나누었대요. 나눔으로. 재벌 3세 등 10여 명도 수사선상에 있다고 합니다. 자, 가수이자 배우 이승기가 후크엔터에 전속계약 해지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권진영 대표와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계란 던진 방송인 이메리 씨 횡설수설하면서 엄마 생활비가 중요하다. 뭔가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방송할 때 뭐 잠깐 봤던 것 같은데 어쩌다가 저렇게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용 회장이 아파서 그런 거면 선처를 해줄 것 같긴 한데 계란을 맞지는 않았지만 많이 놀라긴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9개월여 만에 군 전사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군인만 10,000명 이상이 사망한 거고 거기에 민간인까지 합치면 뭐 거의 사상자가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군 피해는 7배 이상일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 승인한 러시아 기밀 문서에 담긴 전쟁 청사진에 우크라이나 10일 만에 점령이라고 이렇게 목표를 적어놨다고 합니다. 푸틴 정신 차렸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소파에서 7억 원의 돈다발이 나왔다고요. 야당에서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최강 스페인을 꺾고 16강에 조 1위로 진출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코스타리카에게만 1대0으로 지고
독일과 스페인을 꺾고 스페인은 세계 최강인데 스페인을 2대1로 역전, 그러니까 독일에게도 역전, 스페인에게도 역전. 그러니까 초반에는 강력하게 수비 위주로 시간을 채우고 그리고 역대 월드컵에서 가장 최소 볼 점유율로 16강에 경기를 이긴 팀으로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2승 1패, 승점 6점으로 조 1위로 16강을 진출했고요. 잠 못 든 일본 호의 동나 기시다 총리 역사적 승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가나전에 퇴장당한 한국의 멘투 감독 테일러 주심 상식 부족한 결정이었다. 카타르 월드컵 근데 이 심판이 또 논란이 있었어요. 이 심판이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에 코너킥이 선언해놓고는 바로 경기 종료해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덴마크 맞죠? 덴마크 경기에서도 시간이 안 끝났는데 시간이 남아있는데 경기를 종료해가지고 역시 논란이 됐습니다. 이 심판은 영국 그 프리미어 심판이라고 하는데 퇴출돼야 되지 않을까? 좀 정신적으로 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게 아닌가?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카타르 월드컵 2조에서는 일본이 조 1위 죽음의 조라고 했었는데 2위 스페인이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일본 스페인전 역전골 골라인 아웃 여부 논란. 피파에서는 공의 곡선이 나가야 아웃이다. 그러니까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데 이제 이 볼이 완벽하게 나가야 골아웃이다라는 건데 이제 그 화면 분석으로 VAR 분석으로 그 분석을 한 결과 나가지 않았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F조 1위 모로코, 2위는 크로아티아입니다. 지금 F조도 완전히 예상을 깨고 모로코가 조 1위로 나갔고 크로아티아가 그래서 16강에서는 그 일본 대 크로아티아, 모로코 대 스페인의 경기가 아닌가? 모르는 거는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잠시 후 토요일 0시에는 H조 경기가 또 사부작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뭐 일본도 했는데 우리는 못하겠느냐라는 분도 있는데 못할 수도 있죠. 포르투갈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의 주요 뉴스 시원하게 까드렸습니다. 뉴스 까기. 자 뉴커 자유투구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드 유신님 아까 설거지할 때 물을 사정없이 쓰시던데 지금 물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빗물 받아서 하세요 라고 했는데 지라라고 자빠자스키 고헬스키 네. 진짜 후원하고파 이번 포르투갈전 후원하겠다던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수님. 오늘 포르투갈전에서 대한민국이 이기면 한국이 넣은 골당 10,000원씩 후원하겠다는 사람입니다. 아니 근데 오늘 방송을 1시까지만 하신다고요? 경기는 2시에 끝나는데 그럼 제가 후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지금 후원을 하지 않으면 미치겠다는 병에 걸렸습니다. 부디 방송을 2시까지 하시어 이 병을 치료하는데 일조해 주시겠습니다. 지옥에나 가버리시고요. 자 오늘 방송은 1시까지만 합니다. 후원이 많이 터지지 않은 이상 선불입니다. 저희는 후불이 아니라. 자 과자수사대님 25년 하셨으면 제발 좀 유신님을 보면 꼭 2010년 급변하는 모바일 SNS 시대의 변화를 못 따라가서 망한 싸이월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정상까지 한번 가셨던 분이 뭡니까 이게. 코너 좀 참신한 걸로 개발 좀 하세요. 왜 이렇게 트렌드에 못 따라가고 고전적인가요? 옛날이야 까꿍 한마디만 해도 우는 세상이었고 시청자들도 많겠다 뭘 하셔도 성공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그냥 외부 기획자를 한 명 고용하세요. 그럼 또 돈 없다고 하겠죠? 시청자들 탓하지 말고 본인 돈으로 투자하세요. 투자 없이는 돈 못 법니다. 그리고 코너 풀영상 말고 하이라이트로 편집 좀 해서 올리세요. 무한도전급 거대 예능 프로도 풀영상으로 잘 안 보는데
뉴커 풀 영상을 보겠습니까? 예, 꺼져요. 저는 지금 방송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시각의 차이겠죠. 저는 1년간의 공백을 가지고 많은 빚을 가지고 1년 넘게 지금 어렵게 건강도 안 좋은데 버티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가 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신의 진행 방식이나 컨텐츠가 올드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컨텐츠예요. 우리 요새 보면은 뭐 개그우먼 박미선 씨나 그 다음에 지상렬 씨나 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지상렬 씨는 술만 먹어. 게스트랑. 다양한 자기에 맞는 컨텐츠를 하는 것이고요. 무리해서 자기하고 맞지도 않는 거 무리해서 하면 자기 캐릭터만 깨질 뿐입니다. 이 유신이라는 캐릭터가 만들어지기까지 25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를 깨버린다면 그나마 있던 캐릭터도 사라지는 거예요. 뭐 제2의 캐릭터, 제3의 캐릭터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게 뭐 통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통하는 사람이 있고 뭐 하루 이틀 방송하고 그만둘 것도 아니고. 자, 평론가 이상한 나라의 대변인 1회에 대한 평가. 저번에 영화를 만지다 1회 평론가를 적었던 사람임. 그때 단점들만 적었더니 나이 47 먹고 시무룩해하는 아재 유신의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칭찬들을 주로 적어보았음. 칭찬 1. 나름 신박한 컨셉. 이번 컨텐츠는 나름 신선했음. 대통령 이상한이 나와서 기자들이 질문하고 그에 답변하는 형식이었음. 이런 컨셉을 떠올리는 유신을 보면 말로만 자신이 아이디어 뱅크라 하는 것은 아니구나 알 수 있었음. 2. 뛰어난 준비성. 기자들이 준비한다는 컨셉에서 전자남녀의 목소리를 빌려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영상 찍으면서 촬영 전에 직접 입력하고 촬영하면서 전자남녀 켜는 모습 생각하면 웃기긴 함. 크크크. 그것과는 별개로 이는 유신의 뛰어난 준비성을 방증함. 칭찬은 여기까지. 아쉬운 점 1. 시청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불친절한 영상. 영상 설명란에 이상한 나라의 대변인이 어떤 컨셉인지 조금이라도 적어주면 처음부터 영상 이해가 더 잘 됐을걸. 아무것도 적어주지 않아서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꼴로 영상을 봐야 함. 이로부터 보아 유신은 시청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 아니 시청자의 입장을 생각해보지 않은 듯. 여기서 딱 유신의 영상 제작 수준을 알 수 있음. 우리가 다른 데에서 영상 있잖아요. 티키타카한 영상. 거기다가 어디에 설명이 있어요. 설명이 다 있는데 야 설명서가 있는데 누가 영상을 보냐 5분짜리를. 요즘 유행하는 거 뭐 있지? 그 개그맨 출신 한 3-4명이 해가지고 티키타카 하는 영상 있잖아요. 대박난 영상. 거기 보면 밑에 어디 안내가 있어요. 거기 그냥 제목도 심플하게 어떤 상황, 정말 제목도 졸라 짧잖아요. 아니 그걸 다 설명해주면 영상을 왜 보냐? 아니 뭐 보도 뉴스에 설명해주는 것도 아니고. 2번째, 정치 편향적인 영상. 보수 성향 시청자가 보면 그냥 댓글에 욕하고 나갈 듯. 이 때문에 영상 설명란에 아무것도 없다는 게 문제인 것임. 아무 설명이 없어서 보수 성향 시청자는 영상 보다가 기분이 나빠질 수가 있는 여지가 다분함. 이건 유신이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명백한 유신의 실수임. 평점 10점 만점에 5점. 10점 만점에 10점이면 1만원 후원하겠다고 했는데 아쉬움. 더 분발하기 바람. 지옥에나 가버려. 아니 영상에 설명을 다 해주면 영상을 왜 아니 드라마 영상 공개하는데 밑에다가 내용 다 적어놓으면 누가 봐요? 응? 아무도 안 보지. 자 지금 게시판에 글 다 소개해드렸고요. 자 끝자리 54 화물연대 파업 협상 합의됐다는 기사가 없는데 어디에 있나요? 저 화물연대 파업 협상 합의했다는 말 한 적이 없는데요. 철도 노조 말씀드린 건데. 자, 한국 엔트리 선발 라인업. 골키퍼 김승규, 김진수, 정우영, 황인범, 손흥민, 조규성, 이재성, 김문환, 이강인, 김영권, 권경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뭐라도 하는 게 기적입니다. 유씨는 속이 다 썩어가지고
속이 다 썩어서 뭐라도 하나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버티는 게 기적입니다. 자, 문자 소개해드렸고, 자이토크 잠깐만요. 마지막 글 하나. 이응이응. 유신님 올드한 진행 티나는 게 대부분 컨텐츠 이름 4글자로 맞추려 함. 크크크. 먹쇼 먹방, 전화 개그, 뉴스 까기, 유신 특강, 유신 카페, 현피 토론 등 막 이런 식으로 일부러 깔맞춤하려고 하는 게 보여서 진짜 촌스러워 보임. 그래서 이번에 그걸 깼잖아요. 그래서 깬 게 이상한 나라의 대변인, 그리고 유신 영화를 만지다. 유신쇼의 깔맞춤을 뉴커 오리지널에서 확실하게 깨는 그런 실험적인. 자, 오늘의 뉴스 시원하게 까드렸습니다. 뉴스 까기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 전화 개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빨 좀 더 기르고 오세요. 네, 여보세요? 안 들립니다. 네, 여보세요? 소리 좀 크게 하세요. 뉴스 까기 데일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